그래서 일단은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. 제 마이크.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. 네,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.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를 안 하는 쪽으로 저도 취재가 된 상황이었었는데, 왜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하루에 뭐 3,000통씩 네.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절대 사퇴하지 마시라.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거든요. 우리가 김병기다. 네, 그래서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은데, 보내드린 입장에서는. 그래서 오늘 좀 예상을 하셨어요, 대표님은? 저도 어제 그 이재명 정부의 꽤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. 대통령의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그 인사라고 하고요.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부인이 문제다. 김병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고 이제 내각에서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김병기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어제 저녁에 마침 터진 이제 MBC 보도 이후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.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제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물밑 조율 없지 않았겠냐라는 얘기 있었죠. 그러니까 버티라는 메시지가 아마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있었을 것이고, 근데 아마 어제 오늘 바뀐 걸 보면 이제 안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렇죠. 취재는 되지 않을 테지만 네. 어느 정도 모종의 뭐가 메시지가 있지 네. 않겠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,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사실관계들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하루하루 계속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정리했을 때는 어쨌거나 양쪽에서 공히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칼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요건 관련해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나머지 의혹들이죠. 가족 공항 의전 특혜, 아들 국정원 업무 동원, 아들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부인하는 상황이고, 또 배우자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녹취록은 나온 상황이고,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MBC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강선우 당시 이제 민주당 지방선거 2022년 6월이죠. 4월이죠. 그래서 이제 당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,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.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녹음을 했어요. 사실 보통 이렇게 전화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의원들끼리 만나는데 이걸 몰래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요.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나 뭔가 증거로 삼으려고 면피하려고 이렇게 녹음을 했던 가능성도 있고요.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얘기 있고요. 김경 당시 강서구 의회 의원인데 강서구 소속의 서울시 의회 의원인데 이분이 한번 이제 당선이 됐었고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 때문에 공천이 안 될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제 이 김경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요. 1억 원을 직접 받았는지 보조관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것은 이 통화 내용에서 분명히 나옵니다. 대화 내용에서 나오고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걸 이제 공천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될 상황인 거죠. 근데 이걸 가지고 김병기 이 간사를 찾아와가지고 아마 이제 그 앞에 맥락은 사라져 있지만 이런 걸 받았는데 공천을 줘야 된다. 안 주면 그 대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. 이 기자회견 할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김경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 이거 폭로를 할 거라는 거죠. 돈을 받아먹고 뭐 이걸 안 했다라고 폭로를 하면 아마 이 김경도 다칠 텐데 그렇게 폭로를 하겠다는 건 이제 굉장히 뒤에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고
강선우 의원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왔냐 화들짝 놀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이걸 가만히 있는데 이야기 들은 이상 네. 뭉갤 수도 없고 자기도 공범이 된 상황이니까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왜 이걸 그때만 해도 팔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바뀌었을까?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걸 누가 녹음했을까? 이건 김병기가 녹음한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게 또 어떻게 유출됐는가도 하나의 포인트죠.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날 대화 내용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.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냐?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? 이걸 김병기 결정이거나 윗선이 누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거. 바뀌었을까는 그러니까 원래 네. 공천을 안 주거나 경선이었는데 단수로 바뀌었다는 건가요? 네. 그런 이제 내용도 나왔어요. 그 김경이 아니었는데 네. 안 하기로 했으니까 김경이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잖아요. 그런데 단수 공천으로 바뀐 거죠. 이걸 누가 결정을 했을까? 아무튼 이제 김병기 단식 간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두 사람 말고 다들 누군가 결정할 수도 있겠죠. 네.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. 김병기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? 절대 안 된다고 펄쩍 잡아떼더니 이 바뀌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 무엇이 작용을 했을까라는 게 의혹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을 보면 이걸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게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 수사로 가야 될 텐데 이런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겠죠. 네, 이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헤비 페브커죠. 이번에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컷오프된 김상민 공천 뇌물도 특검이 수사했습니다. 이거 단수 공천된 김경 공천 뇌물도 당연히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. 뭐가 억울한 거죠? 라고 페이스북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오늘 남겼습니다. 유난히 정말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. 저도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죠. 고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정말 영화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어쨌거나 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긴 했으나 네. 네. 공천을 간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. 간사 혹은 그 위에 위원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간사로서 김경 공천을 스스로 이제 확정했다거나 주도했다라고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클 수 있는데 김병기가 결정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의 문제겠지만 김병기가 왜 이걸 들고 왔느냐 네가 책임지 들고 왔느냐라고 화들짝 놀래다가 어떻게 이 대화가 끝나고 뒷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하루 사이에 공천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. 그리고 아마 이 강선우 의원은 돌려줬다고 하는데 네. 돌려줬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.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받았다고 하질 않았잖아요. 지금 입장문을 보니까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. 네, 한 받은 적이 것 같거든요. 없다고는 했지만 이 대화 내용에서는 돈이 그쵸.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퇴 입장문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.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부분인데 결국 자신을 향한 논란이 확산돼서 이재명 정부에게 좀 누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게 결정적 배경으로 보이는데 대표님은 왜 사퇴하는 이게 이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그 당 차원에서 어떤 이제 중요한 그 입지가 있었죠. 민주당의 비밀병기라고 했고 이재명 정부의 뭐 블랙 요원이란 말도 했고 최종 병기도 있었고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이라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. 실제로도 이분이 보면 이제 그런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정부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었고 최근에 보면 이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물러났어도 몇 번 물러났을 타이밍인데 계속 버티면서 본인이 자기가 놓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. 그런데 이제 버티는 상황. 게다가 또 계속해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민주당 또 강성 지지자들의 뭐 그 뒤에서 문자를 3,000통이나 그날 제일 많이 받은 문자였대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제 또 서귀포 칼호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또 낡은 호텔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그 일반실은 10만 원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
거기에 스위트룸이 160만 원이 아니다라고 또 억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사실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. 사실 이게 10만 원, 20만 원이든 일단 그게 드러난 이상 그냥 부정한 그 선물을 받은 건 사실이고 더 제가 충격받았던 건 놀라웠던 건 그건데요. 네. 그 우리 쿠팡 임원을 쿠팡 대표를 당시 한국 박대준 대표를 국감전에 만났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그 만남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또 70만 원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논란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. 보니까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자기 보좌관으로 있다가 쿠팡 임원으로 간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해고해달라라는 내용의 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이분이 이렇게 아무리 이제 국정부에서 그런 뭐 이렇게 그 은밀한 그 공작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회의원이 기업 임원을 만나가지고 누구를 해고하라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.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여러 맥락 속에 이제 그 보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 해고된 6명의 이제 그 보좌 직원들 일부가 쿠팡 임원으로 가 있고 그 임원들이 지금 계속 이 전직 보좌 직원들이 자신의 그 이제 비리를 계속 뒤에서 제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고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이번에 1년에 이런 이제 제보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도 김병기 의원실의 전직 보좌 직원들의 제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.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. 계속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 보좌 직원들도 더 큰 제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사실은 이걸 진작 어떻게 수습을 하거나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오래 버티면서 이제 이 김병기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제 뭐 갑질 논란을 넘어서 당 차원의 공천 비리 의혹까지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특검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대표님 저기 마이크가 그렇게 멀리 있는데 예. 잘 들리시나요? 블루투스로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예, 지금 네. 와이어리스로. 네. 아무튼 예. 뭐 있어요?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김성태 네. 전 원내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. 아저씨가 김성태입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는 집권당 원내대표였어요. 이 거대 입법 권력의 넘버투였습니다.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하고 싸우면 안 되고 이 부득이 소치하면서 내 잘못이다 이렇게 뭔가 내가 몹쓸 짓을 한 거 아닌가 이거 자성하고 성찰해야지. 정말 찌질하고 후지다. 살살 그렇게 생각합니다. 라고 또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입장을 또 남겼습니다. 오늘 사태 이후의 입장이요? 그 전에 입장입니다. 그 전에. 알겠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죠? 저도 오늘 네.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바로 밭글이 쭉 돌더라고요. 누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나요? 박정. 네네. 어학원 출신의. 네, 맞습니다. 예. 박정학원 출신의 박정 의원. 학원 뭐 학생 출신이 아닙니다, 여러분. 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학원장입니다. 예, 학원장입니다. 그리고